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끼리분들 벌써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푹 쉬고 계신가요? 저 끼리 또 이 영상을 녹화한 다음에 어디론가 책을 읽으러 떠나러 가야겠습니다. 어쨌든 매주 일요일에는 매주 끼리과 함께 공부를 해봐야겠죠?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흘러갔나, 그리고 이번 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정리, 세 번째는 이번 주의 주요 뉴스를 복습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음 주에 있을 주요 뉴스를 한번 예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 계셨나요? 위 영상은 이제 매주 주말마다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냥 편할 때 10분 정도 시간 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통계 결과였습니다. 56%의 기리분들이 오른다라고 투표를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는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지난주에는 3254였는데 이번 주는 3202까지 떨어지면서 3200에서 아슬아슬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투자 심리가 나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11,000분의 기린이분들이 투표를 해주셨고 오른다가 39%, 내린다가 41%까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 주에는 현재까지는 내린다가 많아서 투자 심리가 나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실제로도 다음 주에 약할지 한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코스피 결과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딱 느낌이 오시죠? 올라갈 땐 힘있게 쭉 올라가다가 이때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는 고점 또 낮아지고 저점 또 낮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조금 중요했는데요. 이때부터는 조금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61선 이 주황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선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금요일날 완벽하게 깨고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강한 음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주 월요일날 바로 반등을 주지 않는다면은 일단 3170 그 정도 라인까지, 그러니까 1% 정도는 더 하락하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심리적 저항지수인 121선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스피는 다음주 월요일날 바로 반등을 주지 않는다면은 여기서부터 1% 정도는 더 하락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현금 비중을 이제는 조금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보다 한 1% 정도 더 떨어진, 그러니까 121선에 부딪힐 때쯤 그때부터 조금씩 줍줍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1선을 완벽하게 깨고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방향을 정하면 지속적으로 쭉쭉 뻗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쭉 올라가고 쭉 떨어지고 쭉 올라가고,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부터 2%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우리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부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지금 현재 흐름은 좋지 않네요. 자,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외국인들이 그냥 주구장창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연기금 또한 주구장창 매도를 했죠. 매수를 했다고 해도 외국인은 400억, 그리고 연기금은 200억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연기금이 금요일날 1700억이나 매도했고 외국인 또 7천억, 2천억, 4천억, 3천억, 이렇게 매수한 거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정말 많은 물량을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 개인분들은 매수, 그리고 플러스 금융투자는 매수를 했지만 보통 금융투자는 단기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매수가 의미 있는 매수라고 보기에는 살짝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이 조금은 돌아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환율입니다. 이틀 전인가요? 그때는 좀 많이 떨어져서 야,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나 싶더니,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까 다시 1152원, 최근 들어 위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가지고 천장에 부딪히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재차 상승을 위해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걸까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 전부 다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와, 이걸 말아 올리네, 그런 말을 하면서 쭉쭉 올라가기를 바랬으나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빅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이하로 떨어져서 그때부터 조금은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재차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빅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 빅스를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자면은 지금 현재 조정은 짧게 끝날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빅스 지수가 다시 미친듯이 뚫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너무 큰 공포를 가질 필요 없이 이때는 줍줍의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조금씩 하락해서 다시 1.1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여기서 다시 올라서 그냥 이 정도 라인에서 계속 버텼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주말에 나온 뉴스 두 개를 보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마존 실적 쇼크, 그리고 물가 우려 덮친 뉴욕 증시 다우 0.4% 하락 마감. 아마존이 시장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은 데다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는 0.8%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6%대 급락세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큰 회사인 아마존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2분기 매출액이 3분기 연속 1000억 달러 매출을 달성은 했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매출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닝 쇼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존은 지금까지 항상 월가 예상보다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적은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특히 2분기 매출 증가율은 27%로 지난해 동기 41%보다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제부터는 이제 성장이 조금은 줄어드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 이런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팽배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30년 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미국 페드가 물가 상승률 지표로 주로 사용하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가 올라서 199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다만 이는 시장 예상치인 3.6%보다는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은 중앙은행 목표치인 2%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우려는 조금 커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델타 변이 때문에 전세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며 델타 변이는 수도만큼 전염력이 강하고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71,600명으로 2주 만에 151%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랑은 진짜 사이즈가 다른 확진자가 나오네요. 자, 오는 내일부터죠. 이번 주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00선 지지선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박스권 순환매 지속. 지난주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매도세 속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다소 흔들렸다.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한 금융시장 여파가 지속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 규제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이번 주 증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의 걱정은 이거죠.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떨어지냐? 낙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코스피는 3200을 지지선으로 박스권 순환매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과 중국 인터넷 기업 규제 우려가 크지만 중국 정부의 규제가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까지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중국과 홍콩 주식시장 악재로 작용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금 성격상 중국 기술주 투자 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이랑은 연관성이 크다고는 보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외국계 자금 이탈 동조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이런 뉴스가 있었죠. 페드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테이퍼링 조건 충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그런 왕비둘기를 날렸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말했습니다. 강한 고용지표를 확인하면 테이퍼링 논의를 공식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만 확인하면 테이퍼링 논의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표가 당연히 중요할까요? 오는 6일 발표할 7월 미국 고용지표에 관심이 쏠리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으로는 7월 미국 고용지표는 회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나쁘면 시장은 또 환호를 하겠죠. 야, 봐봐, 아직까지 고용은 멀었어.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멀었네. 이러면서 랠리를 할 거고요. 그 반대로 고용지표가 너무나 좋게 나온다. 그렇다면 시장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실업자가 줄어들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빠질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6일 발표할 7월 미국 고용지표에 관심이 쏠린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지난주와 그리고 이번 주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를 보면 일단 위태위태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일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 걱정을 조금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환율은 지금 현재 1150원 위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거기서 떨어질 수 있는가, 그거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빅스도 20 이하로 떨어지는지, 이 두 가지를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6일날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도 확실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지표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기리분들, 그렇게 낙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많이 빠져봐 1%에서 2% 사이. 물론 그걸로 조금은 가슴 아플 수 있겠지만 항상 우리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빠지면 또 오릅니다. 우리는 그때를 오히려 줍줍 기회로 삼는 게 더욱더 나이스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주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은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그 와중에 산 게 무엇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기금은 이렇게 샀습니다. 삼성전기, 고려아연, 삼성바이오로직스, HMM, NC소프트, SK바이오사이언스, 포스코, ST팜, 효성TNC, S-Oil, CJ제일제당, 하이브, 현대위아, 삼성물산, SKIT, 넷마블, 삼성SDS, LS일렉트릭 이러한 기업들을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공부할 만한 기업이 무엇이 있는가? 고려아연,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효성TNC, CJ제일제당 이러한 기업들을 이번 주에는 먼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정말 많이 팔았던 외국인 무엇을 샀나? LG화학, 카카오, 포스코,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제철, SK바이오사이언스, 이마트, 삼성물산, SKIT, NC소프트,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비엠, DB하이텍, 오스템임플란트, 곧버스, 대웅제약, 삼천당제약, 그리고 아난티를 매수하네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현대제철,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다음입니다. 이번 주 개인분들은 무엇을 샀나? 삼성전자를 압도적으로 정말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레버리지, LG생활건강, 네이버, 하나솔루션, 카카오게임즈, 기아, SK이노베이션, LG디스플레이, 맥스트, 아모레퍼시픽, 한국금융지주, 셀트리온, 코스닥 레버리지, 그리고 LG전자,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개인분들의 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렇게 4가지 종목에 많이 몰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복습을 빠르게 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스에게 진짜로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전지현 킹덤 전세계 2위 넷플릭스 저주 꽤나. 넷플릭스에는 소위 시즌2의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런 것들을 조사해보니까 평균 수명이 시즌2까지 가고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시즌2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가차없이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킹덤 아신전이 이게 얼마나 팔리느냐에 따라서 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킹덤을 정말 좋아하는데 시즌3 당연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7년간 지켜온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중국에 뺏겼다. 자, 이 수치는 LCD 그리고 OLED를 합친 숫자고 매출액 기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영향으로 LCD가 정말 잘 팔리면서 LCD의 가격이 많이 높아졌죠. 그런데 LCD를 정말 열심히 만드는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때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코로나의 수혜를 톡톡히 봤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도 1분기는 이미 역전이 되었고요. 남은 2, 3, 4분기를 다 합쳐도 아마도 역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월요일날 이 뉴스가 나오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뱅크 청약날 나온 매도 리포트 장외가 어이없는 수준. 지금 현재 공모가가 39,000원이죠. 그런데 목표 주가를 24,000원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나빠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번 주 금요일에 상장하는 카카오뱅크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입니다. 8월 MSCI 분기 변경 이거는 꼭 알아봐야겠죠. 에코프로빔이 인덱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SKT 카카오게임즈가 8월 MSCI에 편입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3가지 종목 전부 다 한 종목당 1,000억 원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MSCI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오르기 마련이죠. 이 3가지 기업을 까먹지 말고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붉은 규제 공포에 중국 홍콩 증시 폭락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생은 3%대 급락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장도 많이 흔들렸죠. 그래서 어느덧 3,200까지 밀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네요. 아마존 대변인 비트코인 결제 사실 아니야. 자, 월요일날 아마존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시행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비트코인이 쭉쭉 올랐는데요. 그런데 화요일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연말까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문을 공식 부인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아니 땡 굴뚝의 연기가 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수요 예측 흥행 저조 대여 불패 공식 깨지나. 자, 최종 집계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400에서 500대 1 선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나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크래프톤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나쁜 것 같습니다. 기린분들도 좋은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 중국 규제 리스크 지소, 외국인 매도 경계, 그리고 친환경 테마는 사라. 한국 주식 투자자는 중국 규제 이슈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진짜 궁금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열심히 때려 패고 있는 거는 플랫폼 기업 및 교육 산업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연이은 규제가 나오니까 다른 산업도 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린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두드려 맞는 거를 제외하고 그 반대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최소한 밀어주지는 않더라도 그냥 가만히만 냅둬도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제를 받는 산업에서 당연히 자금은 그쪽 반대쪽으로 흐르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수출 기업에 대한 규제는 부재하다는 거, 그리고 플러스 친환경 테마는 오히려 빠지면 빠질수록 사야 되는 그런 테마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에게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몇 년간은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친환경에 관련된 섹터는 좋든 싫든 당연히 보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2만 6천원까지 오른다 파격 전망 내놓은 CS. 자, 이렇게 오른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크레디트 스위스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OLED 슈퍼사이클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으며, 그리고 삼성전자는 곧 출시할 예정인 애플 아이폰 OLED 핵심 납품사라는 점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업계 1위 농심도 라면 가격을 올렸습니다. 신라면 한 봉지 736원, 농심 평균 6.8% 인상을 했다고 하네요. 자, 기름분들 이렇게 라면 값을 올렸다고 이제 기대감이 끝났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농심이 얼마나 실적을 개선하는가 그 부분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라면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특히 농심을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펄어비스 붉은 사마귀의 출시가 연기되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주가는 쭉 빠졌다는 거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니 기분들 절대 몰빵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마치 야생과도 같은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금요일날 좋은 뉴스는 나왔습니다. 내달 수출 증치세 환급 2차 폐지, 포스코 그리고 동국제강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수출 증치세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중국은 항상 철강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싸게 팔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수출 증치세 환급 때문인데요. 항상 이때까지 중국 철강사들은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 13%의 관세를 환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더 싸게 가격 경쟁력 있게 팔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걸 없앤다고 하니까 중국 제품도 당연히 가격이 오를 거고요. 그 말은 품질이 더 좋은 우리나라 제품도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금요일날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철강에 관련된 기업들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8월 1일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오뚜기의 라면 가격이 오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수거센터를 시범 가동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까지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관만 했었는데 이제는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고 느리긴 하겠지만 친환경에 관련된 산업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미국에서는 중국 방산기술 59개 기업 투자금지 행정명령을 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바로 금요일로 넘어갑니다. 카카오뱅크 상장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 미국 7월 고용 동향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까 보시다시피 중요한 지표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백신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8월 6일 또는 8월 7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그때 모더나 백신 130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을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 한국금융지주 롯데정밀화, 롯데푸드, SK네트워크스, 화요일 코오롱인더, 서울바이오시스, 코오롱플라스틱, 수요일 카카오게임즈, SK이노베이션, SKIT,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SKC, GS리테일, 목요일 스튜디오드래곤, 하이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서울반도체, KTNG, BGF, BGF 리테일, 코오롱 글로벌,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카카오, 롯데케미칼, CJ대한통운, 롯데쇼핑, CJCGV, LG헬로비전, 웹젠, 애경산업, 금호석유가 실적 발표를 한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rim들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주셔서 오늘 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기rim분들 이번 주에도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말 우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용!